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안녕하세요. 주말 지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행복소망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왕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서 길들이기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길들이기란 단어는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사실은 그 책에 보면 여우가 길들이기는 관계를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냥 관계는 아니죠. 서로에게 특별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고, 의미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한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죠. 저는 길들이기라는 표현도, 그리고 관계를 만든다라는 표현도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여우와 왕자의 대화는 만남에 대한 것입니다. 만남.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 여러분들은 정말 누군가 만난 사람이 있으신지요? 네, 그럴 것이라고 믿고 또 희망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만남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은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하는 것도 아니죠. 밤새 노래방에서 그 친구들끼리 소리치면서 노래를 불러도, 그리고 그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정말 얼큰하게 취해서 기분 좋은 이런 시간을 보내도 만남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수다를 떨고 대화를 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도 또 못다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많은 말들 속에 어쩌면 만남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성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그건 또 말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남은 이렇게 만나서 무엇인가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서 살림을 하고 나중에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40년을 한 이불 덮고 자도 사실 둘 사이에 만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결혼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가 아니고요. 한 이불 덮고 오랜 시간 자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혼하지 않고 오래 버티기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왕자에는 그 만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진정 만나기 위한 것을 어린 왕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들이기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여우를 통해서 어린 왕자가 아는 것은 이제 그 존재를 위해서 쓴 시간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존재를 책임져야 하고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하고 또 어린 왕자가 이제 나중에 그 자기가 이 별에 두고 왔던 그 장미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장미들이 지구에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장미들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에 모래가 많다고 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그 보석 같은 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장미는 많이 있지만 어린 왕자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장미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미에 대해서 이 어린 왕자가 나중에 그 장미가 정말 나의 장미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어린 왕자는 이 자신이 그 장미에게 물을 줬던 일, 또 바람막이가 되어줬던 일,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이렇게 다 받아주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그것이 진정 자신이 그 장미를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죠. 여우가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사실 별을 떠나올 때는 이 장미가 허영심에 가득 차다라고 이제 왕자가 생각을 한 거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떠난 것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 왕자는 그렇게 장미를 이해하고 장미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장미가 정말 나와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1년 만에 다시 그 별로 돌아가죠. 소설 안에서는 이제 뱀에 물려서 죽는 것으로 나오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야 뭐 어차피 우리의 육체,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멈추는 것이고 왕자의 영혼이 있다면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라고 이 우리 주인공인 비행사와 함께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왕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들이기를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만남의 본질은 길들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존재를 위하여 길들여지기에 있는 거예요. 네.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길들이기가 있고 길들여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들여지기는 단순히 수동이 아니라 능동의 수동인 거죠. 내가 그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존재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죠. 단어가. 하지만 길들여지기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나의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능동의 수동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건 바로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한다. 왕자가 별에 있을 때 그 장미를 이해했거든요. 허영심 많은
존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자는 그 장미가 자신에 의해서 길들여진,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만남의 존재인 이 장미라고 또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말이 understand 아닙니까? 영어로. 근데 그 understand라는 말을 그냥 쉽게 풀어보면 밑에 선다라는 뜻이잖아요. 한글로 풀어보면 under, 밑에, stand, 선다. 그런데 누가 누구 밑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거든요. 나 너 이해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밑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보고 나의 밑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나의 밑에, 언더에 스탠드, 서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처음 별에서 떠날 때 허영심 많은 장미다라고 왕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상대방을 나의 밑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100%알 수는 없잖아요. 장미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했다라는 것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왕자는 그냥 단순하게 너는 내 밑에 내가 세워놓고 내가 너의 행동을 판단하고 너의 행동을 이제 파악해 보니 너는 그냥 허영심 많은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관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너를 좀 만나봤는데 내가 너 보니 좀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 야, 너. 너 좀 사치스러워. 너 너무 그냥 남한테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 너 너무 용기가 없어. 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렇게 의기소침한 친구들 보면 네. 뭐 사람들이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걸 이해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해해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그 사람 밑에다 세워놓고 자기 멋대로 난도질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크루테스가 자기 침대에다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짧으면 늘리고 길면 자르고 오직 자기의 기준에 딱 맞춰서 그렇게 죽이고 또 물건을 빼앗고 했던 그 강도. 나중에 결국은 자기도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 understand라고 하는 이해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이 사실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해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의 밑에 서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의 밑에 선다라는 건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 널 이해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사실은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왕자가 장미에게 깨달은 건 그거였거든요. 아, 그 장미가 나의 장미다. 내가 그 장미를 그 장미 그대로
나의 소중한 장미구나. 그 장미가 내가 이렇게 해주건 저렇게 해주건 그 장미가 나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건 그 장미는 그냥 나에게 있어서의 의미이고 그런 것이구나라고 내가 인정을 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장미가, 이 왕자가 이 장미를 이해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건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이 만남에 아주 기초가 되는 기본 공식이 있어요. 그건 어떠한 인간도 그런 주관적인 관점에서 누군가를 진정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내가 볼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나는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요, 우리 행복 소망 식구들은 먼저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해할 수 없음을 상대방에게 인정해 줄 때요, 상대방은 오히려 이해받고 있음으로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친구나 아니면 의기소침한 친구나 조언을 구하는 친구가 왔을 때 왜 많은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한 것처럼 이렇게 나의 입장에서 마치 상담사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겠니? 난 널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 네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만 정말 네가 원한다면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네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너와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오히려 상대방은 그것을 이해받고 내가 그 상대방을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음의 인정이 진정 이해할 수 있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라고 하는 거. 네. 그것이 만남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만남의 관계, 수없이 많은 인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우리는 늘 무엇인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 때가 많아요. 난 널 사랑할 수 있어. 난 널 책임질 수 있어.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난 너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은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왕자는요, 결국 그 자신이 그 장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신이 그 존재를 자신의 그러한 삶 속에 이렇게 품어줄 때, 그때 비로소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건 아마도 왕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소망 식구 여러분, 하루 지나가면서 만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만남을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이해할 수 없음의 인정이 진정 이해할 수 있음의 시작입니다. 내일 봬요.